그날 이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고 밤이면 유리창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폐가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엔 들어가면 안 된다. 아이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밤이 되면 괜히 그 집 쪽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호기심에서 시작된 방문. 그날은 장마가 끝나던 여름밤이었습니다. 3명의 고등학생이 모였습니다. 지훈, 태석, 그리고 미나. 그들은 학교에서 항상 함께 다녔고 심심하면 이상한 도전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야, 진짜 그 집에 귀신 나온대. 헛소리 하지 마. 그냥 들어가서 영상 찍자. 겁나면 나 혼자 들어간다? 태석이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고 붉은 녹화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우는 꺼림칙했지만 결국 친구들을 따라 언덕을 올랐습니다. 집 앞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으며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벌써 들어간 거 아냐? 미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석은 어깨를 으쓱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냉기가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춥다. 여름인데 왜 이렇게 싸늘해? 지훈이 팔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웃었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더 재밌지. 2부 집 안의 그림자.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가구는 오래전에 버려진 듯 덮여 있었고 거미줄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부모 그리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어딘가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 진짜 누가 살았던 것 같네.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3사람은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쥐인가? 아니, 너무 무거운 소리였어.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2층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문이 4개쯤 있었지만 가장 끝방의 문만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불 켜져 있는데? 누가 있나 봐. 태석이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은 커다랗고 프레임은 금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울에는 그들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3부 사라진 사람. 이거 거울 아니야? 미나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거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그림자가 거울 속을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봤어? 지금 뭐가 움직였어. 아니야, 착각이야. 태석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영상에 잘 나올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손 잡았어. 3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뒤로 물러났지만 방 안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천천히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흰 원피스, 검게 젖은 머리,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공허한 눈동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 모양만 보였습니다. 돌아가. 그러나 세 사람은 이미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석이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열어, 제발 열려라. 그때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향해. 그녀의 입에서 이번엔 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미. 늦었어. 중간 방 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절규가 울려 퍼졌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부. 다음 날 아침, 경찰과 구조대가 그 집을 수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태석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절반쯤 녹화된 상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엔 거울 앞에 서 있는 세 명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얼굴이 현실 속 얼굴과 달랐습니다. 눈이 없었고 입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울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부. 마을의 소문. 그날 이후 그 집은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 쪽으로 가는 길조차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그 집 창문에는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누군가 그 안을 걸어 다니는 그림자가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한 청년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안쪽에 거울이 하나 세워져 있었고 그 거울 속에서 세 명의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6부. 거울의 비밀. 그 집은 사실 오래전 살인 사건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모두 한날 한시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교수였고 아내는 미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8살이었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날 밤 그 집에서는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엄마, 거울 속 언니가 나랑 놀래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울은 기억한다. 7부. 기록되지 않은 진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거울을 치우려고 하면 항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뒤집히고 불이 나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집은 정부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들어갑니다. 유튜버들, 탐험가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상한 것을 찍습니다. 화면 속 거울에는 언제나 한 명 더 서 있습니다. 8부. 엔딩 소리 없는 경고.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혹시 당신 주변에 거울이 있나요?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의 모습만 보이나요? 가끔은 당신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절대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따라 미소 지을 테니까요.